더 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투자의 전설이죠. 워런 버핏이 제시한 이른바 9010 투자 규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의 90%는 S&P 500 지수를 따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 바로 이겁니다. 네, 아주 단순해서 매력적인 원칙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이 장기적으로 자산에 불리려는 열망이 어쩌면 은퇴 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단기적인 파산의 위험보다 과연 우선시될 수 있는가? 저는 이 9010 규칙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성장과 또 마음의 평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이미 검증된 최적의 전략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 전략의 아주 높은 주식 비중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위험 감수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좀 위험한 처방이라고 봅니다. 등대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됐죠. 버핏이 수십 년간 강조해온 게 뭡니까? 결국 비싼 수수료를 받아가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 즉 S&P 500을 꾸준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전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수수료가 수십 년간 복리로 쌓이면 정말 집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 전략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 가까이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연평균 10%에 가까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특정 주식을 고르거나 시장의 오르내림을 예측하려는 스트레스 없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성과를 온전히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심지어 버핏이 자기 아내의 유산을 이 방식으로 운용하라고 유언장에 명시할 정도였죠. 이보다 더 확실한 신뢰의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단순함이 주는 힘, 그리고 저비용의 장점, 그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단순함이 이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랄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그것도 아주 강한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의 90%를 주식이라는 단일 자산군에 몰아넣는 데서 오는 그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시장 하락기에는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야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죠. 하지만 내 평생 모은 돈의 수십 %가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이런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한 투자자는 최악의 시점에 투매를 하게 되고 이건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자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전략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자산을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65세에 은퇴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터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 계획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의 나이, 목표, 성향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90-10 규칙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무책임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351 규칙이 제공하는 것은 사실 제한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소수의 기술주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초우량 기업에 자동으로 분상 투자하는 겁니다. 이 50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파산 위험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단기적인 시장 하락은 위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일종의 입장료 같은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쟁과 경기 침체,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시장은 언제나 결국 우상향해 왔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산 투자가 개별 기업의 파산 위험,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90%를 주식에 묶어두는 것은 시장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체계적 위험,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붕괴처럼 피할 곳이 없는 폭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2008년에 S&P 500이 50% 이상 하락했었죠. 901 포트폴리오도 거의 그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30대 투자자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10년, 20년씩 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을 인출해서 생활해야 하는 65세 은퇴자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은퇴 직후에 이런 큰 하락을 겪는 게 최악인데 이걸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65세 은퇴자가 5억 원의 은퇴자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시장이 평온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은퇴 첫 해에 자산이 40% 폭락해서 3억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전히 매달 200만 원을 인출해야 한다면 이제는 쪼그라든 원금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갉아먹게 됩니다. 자산 고갈 시점이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이죠. 에스트라다 교수의 연구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가 바로 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30년의 은퇴 기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버핏의 901 포트폴리오가 놀라울 정도로 건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발견했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전략은 100% 주식 투자가 가진 높은 성장 잠재력과 흔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60-40,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사이에서 거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즉, 은퇴 기간 동안 자산이 고갈될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성장을 통해 구매력을 유지하고 생활 수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한 셈입니다. 그 연구 결과는 흥미롭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트라다 교수가 버핏의 원래 규칙을 그대로 검증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 결과가 유효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 것으로 아는데요. 바로 생활비 인출 방식입니다. 에스트라다 교수는 버핏의 규칙에 독창적인 수정, 일종의 트위스트를 가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한 해에는 수익이 난 주식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한 해에는 10%의 채권계좌에서 돈을 뺏은다는 조건을 추가한 거죠. 이것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주식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이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원래 단순한 9010 규칙만으로는 은퇴자에게 불안전하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수정이 전략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인출 전략을 통해 9010 규칙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버핏의 조언은 자산 배분의 큰 그림, 즉 철학을 제시한 것이고 세부적인 실행은 당연히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버핏이 이 조언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비전문가 투자자를 위해서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경제 동향을 예측할 전문성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마음 편한 선택은 그냥 미국 경제 전체의 저비용으로 올라타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20대 사회초년생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투자자라는 말 자체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저는 그 개념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앞으로 40년간 돈을 불려나가야 할 25세 투자자와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하는 65세 은퇴자는 전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을 전형적인 투자자라는 하나의 틀에 묶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25세에게 9010 규칙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해요. 하지만 65세에게 이 규칙은 무모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생애 주기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이 규칙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 TDF 같은 상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늘려서 안정성을 높여주죠.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인 접근법 아닐까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버핏의 관점은 오히려 그 전통적인 생애주기 이론에 대한 반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높여라는 조언이 과거의 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65세에 은퇴해도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내 돈의 구매력이 조용히 갉아먹히는 위험이죠. 이걸 이기려면 결국 주식의 성장 잠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의 단기 국채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1, 2년치 생활비를 충당할 비상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90%의 주식 시장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죠. 버핏이 제시한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구매력 유지라는 은퇴 투자의 핵심 목표에 가장 충실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 2년의 완충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시장이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7년이 걸렸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30년이 넘도록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만약 10%의 채권 쿠션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주식시장이 여전히 침체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자는 손실이 난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 전략이 가진 이론적 우아함과 현실적 위험 사이의 큰 간극이라고 봅니다. 모든 투자자는 다르고 특히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은퇴 자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901은 훌륭한 아이디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정답은 결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워런 버핏의 버십십 규칙은 복잡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입증된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감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 장기적으로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에게 이 전략은 부를 쌓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90-10 규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투자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은 모든 투자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조언이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특히 은퇴가 임박했거나 시장의 큰 변동성을 견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과도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재정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위험 감수 능력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산 배분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의 90-10 규칙이 지닌 명쾌한 장점과 더불어 특정 투자자에게는 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히 좋은 전략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이 자료에는 저희가 더 탐구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